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주은TV와 제휴를 통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해볼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심볼 티커로는 MU를 쓰고 있고요. 미국 유일의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데요.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었죠. 그러다가 시장에서 한동안 잊혀버려진 기업이 되었다가 최근에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고, 미국에서도 또 다시 반도체의 기업들을 내부에서 미국에서 또 경쟁력 있게 키워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업의 현황들을 좀 쭉 리뷰하면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같이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최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또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는 이제 60% 정도 하락을 했지만, 또 이제 최근에 4월 7일 날 저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95%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하락은 60%밖에 안 했지만 상승은 95%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률이나 하락률에 너무 잘못 해석하시면 큰일 나는 게, 60%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을 전체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면 50%가 떨어져도 100% 올라야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60%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지 주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막 한 30%, 5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주가가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저점에서 잘 살면 기존의 가격, 그러니까 그 직전의 고가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등락률을 가지고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업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유일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있었고, 뭐 일본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들을 거의 과점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뭐 문을 닫게 되거나 합병했는데 그 이후도 별로 결과들이 좋지 않은, 그래서 사실상은 과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는 이제 GPU라든지 이런 AI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GPU를 탑재하고 그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면서 완전히 판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메모리 업체들의 판도가 지금 격변하고 있는 상태가 됐죠. 한국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이쪽 HBM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가 아직 뭐 최종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형태들이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순위들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뭐 한 3, 4위 정도 됐던 기업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AI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뭔가 새로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사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들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 내에 이제 R&D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 2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뭐 본사가 원래 이제 출발했던 곳이죠. 아이다호에 반도체 공장을 2곳 새로 증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이제 최대 4개 정도의 공장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HBM 관련된 고급 패키징 기술 공정에 이러한 돈들을 투자해서 선도하겠다. 이 부분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엔비디아의 2025년 상반기부터 이 HBM3 관련된 제품들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6월 12일 날 나온 뉴스가 있는데, AMD 이제 MI350 GPU에 HBM3 납품 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AMD도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요 관련된 매출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AMD MI350 GPU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걸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독은 아니고 두 군데가 다 같이 지금 얘기가 되었고,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는 지금 공급 계약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던 부분들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AMD에도 이제 납품 계약을 한 요런 이제 호재들이 좀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쓰이고 있는 GPU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가 HBM3인데요. 지금 이제 HBM4를 이제 개발하는 게 SK 하이닉스나 또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데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실제 양산을 목표로 해서 HBM4 36GB짜리 샘플을 지금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AI 고객사, 뭐 AI 고객사라는 게 주로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샘플을 발송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게 승인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 기술력으로만 봤을 때는, 특히나 HBM과 관련된 기술력으로만 좀 한정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이제 뒤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한 발 앞서 있는 이런 형태라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고, 생각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멸망의 길로 가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내에 트럼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들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데들도 아마 이런저런 것들에 순풍을 좀 달고 있는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는 아직 HBM 쪽에 SK 하이닉스가 70%로 압도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쫓아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는 거가 마이크론의 이제 목표가 되겠죠. 이 회사 이제 리스크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되게 좋은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우리가 리스크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초대형 투자입니다. 2천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초대형 투자에 따라서 단기적인 재무부담 재무부담이 증가할 거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앞으로 또는 주식 발행들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이 부분들을 재무적으로 체크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이 매출로 연결되는지,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이 2천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겠죠. 이 늘어난 부분들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결국은 이 매출액 증가의 포인트들은 HBM3뿐만 아니라 HBM4가 엔비디아나 AMD의 승인을 받고 탑재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뉴스로 나오면 매출로 찍힌다라고 미리 우리가 선행지표로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와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가는 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우량 기업인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점수가 높다. 그래서 미국 상위 5%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좋아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작년에는 보면 이제 1년 전에는 보면 데이터가 요렇게 점수가 체킹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성장성이나 안정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종합 점수를 보더라도 1년 전에 비하면 이렇게 점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스마트 스코어의 종합 점수 최근 1년 트렌드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무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멸망으로 가다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2024년도까지는 이제 막 적자로 이제 막 가고 있던 이런 상태죠. 여기가 이제
요 기준이 이제 흑자니까 요 밑에 있는 기간들은 상당히 어려운 기간들을 이제 버텨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 2월부터 일단 매출액이 먼저 이제 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턴하면서 최근 이제 2015년도 2월 기준으로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60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한 46억 달러 정도까지 턴 어라운드 지금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규모 투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이익률도 보면 이제 적자인 구간들이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적자를 많이 봤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적자폭이 큰 이유는 이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고, 또 반도체 업종의 특성,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사의 특성상 유형자산 투자들, 공장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이 설비는 그대로 감가상각이나 이런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급격히 이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회복하게 되면 빠른 속도의 이익과 이익률 개선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반도체, 장비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기업들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19.7%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빠른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고자산 회전일수 좀 중요하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판매 속도가 회복이 되면 이런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판매가 좀 부진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대략 한 2년 반, 3년 정도 되는데, 이때 보면 이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단계별로 좀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물건이 잘 팔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매출채권 회전일수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판 다음에 돈이 회수되는 때까지 걸리는 날짜를 의미하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돈을 달라고 하는 그 기간들이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제품의 경쟁력들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매출채권 회전일수도 감소하고 재고자산 회전일수 감소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가져가면서 현금도 빨리빨리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HBM3 같은 경우 2025년도 물량들은 이미 다 완판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26년도 것들을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완판을 됐고 물건을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주는 데들도 빨리빨리 현금 주고 물량을 가져야 되면서 그런 계약 조건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출채권 회전일수의 감소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일수가 같이 감소하면 제품의 경쟁력도 좋고 제품의 어떤 시장에서 반응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현재는 보시면 여기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영업활동이 플러스, 재무투자활동이 마이너스니까 현재는 우량한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드린 이 회사의 위기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은 뭐냐면 영업활동이 이제 마이너스로 막 전환하기 직전까지 빠졌고, 이제 이 투자는 계속하고 있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들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재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계속 플러스였잖아요. 여기까지. 모자라는 캐시플로우가 계속 있었다는 거고, 그걸 이제 재무활동, 그 재무활동이 결국 뭐 차입금 아니면 증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버텨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2023년 4년도 넘어가면서 영업활동 현금이 크게 늘어났고, 그러면서 재무활동도 특별히 더 많은 캐시플로우를 빌려야 되는 상황들은 이제 끝난 그런 상태에 지금 진입을 했다. 투자 활동은 계속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여기 있는 투자 활동의 이 회색 그래프가 계속 더 크게 늘어날 거예요. 여기 보면 100억, 10억, 100억, 여기 이제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천억 달러까지를 뭐 1년에 한 번에 투자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투자 활동이 상당히 이렇게 크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투자 활동에서 저희가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이 나가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이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가니까 이 돈을 벌어서 여기에 분명히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투자가 2천억 달러를 다 할 정도로 영업활동의 캐시플로우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재무활동이 다시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주로 이제 성장 기업들이 나타나는 캐시플로우인데 요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투자했을 때 나중에 이게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느냐, 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지표들이 뭐 유형자산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은 뉴스로 좀 확인하시는 게 일단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영업활동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고 그다음에 재무가 좀 올라와서 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활동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투자활동이 엄청난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들은 상당히 좀 아까 제가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은 꾸준히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이제 큰 폭의 성장, 그 다음에 2025년도, 2026,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여기 보면 거의 지금 멈춰져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년치가 아니라, 요 상태가 1년치인데, 오른쪽에 보면 거의 점선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년 후에는 성장이 거의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시점의 예상치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치도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분석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하는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HBM이나 이런 것들이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1, 2년 정도는 상당히 고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거는 2년 후에는 좀 멈춘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HBM의 이런 양산이나 HBM4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기사가 나왔을 때 2년 후에 보는 매출액과 EPS 컨센서스가 상향하는지 또는 멈춰 있는지 이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서스에 대한 데이터들은 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뭐 다른 사이트에서 보셔도 됐고 저희 사이트 초이스탁에 오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데이터의 변화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세부 숫자를 조금 살펴보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8월 이제 결산을 하는데 2025년도 8월 달에 보면 355억 달러로 41%예요. 그럼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다음 EPS 보면 6.34달러로 805%. 그러니까 2025년도 8월 달까지는 뭐 어마어마한 성장 이런 걸로 보이고 지금은 이미 6월 달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시장은 이미 주가가 이미 2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 지금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2026년도로 예상되는 요 실적에 주로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에 조만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부터는 반응을 2025년도의 높은 성장률보다는 2026년도가 어떻게 되고 2027년도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성장률이 26%, EPS가 52%니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HBM 납품과 관련해서 상향되는지 요 부분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2026년도의 상향 포인트가 일단 제일 당분간 투자를 만약에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마이크론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7년도를 보면 매출액이 3%, EPS가 1%가 사실상 성장이 멈춘다라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매출액이 다시 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꽤 오랫동안 주가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단기간 한 1년 정도만 좀 반응하고 멈추고 다시 하락으로 떨어질 거냐 여기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시겠다. 저희가 이제 초이스탁 앱이 이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이런 데이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또 알람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알람 설정하셔서 저기 앱을 설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이 밸류에이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저희 데이터로 지금 계산해서 보여드리는데 과거에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비싸다고 이렇게 다 나오죠. 왼쪽에 보시면 주가가 매우 고평가 영역들이 이렇게 쭉 있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체크해드린 요 노란색 있는 부분들이 보면 4월 8일 정도의 이제 부분인데 요때가 저평가, 여기가 지금 저평가 라인이고 여기가 적정가 라인인데요. 그 밑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매우 저평가 구간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가가 한 2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막 고평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구간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약간은 좀 비싼 가격에는 들어왔다.
근데 이미 요 구간으로 보면 이게 거의 아까 96%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가 주가가 오른 이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 거냐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이런 형태의 수급의 변화들, 그다음 실적의 성장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은 더 좋다.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게 늘 오르다가도 또 조정을 받기도 하고 더 가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언제쯤 살 건지를 결정할 때 이런 차트라든지 밸류에이션들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을 보고 저희 서비스로 이동해서 실제 지금 데이터들 몇 개만 조금 더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EMA 차트에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쓰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 좋은 신호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강세 신호다라고 보는데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을 보면 대략 한 5월 달 5월 한 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요때 이제 처음에 변화가 생겼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사실 그 사이에도 보면 요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한 2024년도부터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매도로 거의 반복할 정도로, 그 기술적 분석상의 차트상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요걸 따라서 만약에 계속 기술적 분석상으로 매수 아마 누적 손실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잦은 이런 신호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비쌀 때 사고 손절되고 이런 형태들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요때가 첫 이제 완전한 매도 신호였고 요때는 뭔가 턴 할까 말까 하는 이 변화들이 계속 있었는데 요 부분들은 사실은 이 턴을 해서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아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보면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싸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떨어진 시점이 2025년도 4월 요 시점이 충분히 떨어진 시점이라고 밸류에이션을 보였고 요 시점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시점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요대선을 하는 요런 형태를 보시면 그래서 테크니컬 분석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보지 마시고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수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보시는 게 실제로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툴을 더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트로 이동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보시면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85달러에 저희 쪽에서 매수 신호가 나서 현재 상승률이 한 41% 정도 되는데 누적으로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제 그런 매도하는 구간에서 손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런 손절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싸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아까 기술적 분석보다는 훨씬 더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게 피해갈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서 다행히 지금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동안 여기 손실 났던 구간들을 회복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봤는데 이 스코어를 보시면 여기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49점인데 지금 75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올랐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드려요. 그래서 성장성은 보면 85점에서 80점에 거의 비슷하고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독점력 점수가 30점에서 50점까지 올랐고 재무 안정성 점수가 60점이었는데 100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제일 많이 개선된 게 보면 수익성이네요. 수익성이 0. 1년 전만에 0이라는 건 적자라는 거거든요. 흑자 전환하더니 이 이익률이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고 그 밑에 보면 여기 데이터들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19.7%. 아까 그 차트에서 찍었던 데이터랑 똑같죠. 순이익률 14.9, ROE 10%, ROA 6.7%, ROIC 9.9%. 이제 이런 데이터들로 저희가 체크해서 이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점에서 65점까지 수익성이 늘었고 현금 창출력도 70점에서 80점까지 늘어나면서 종합적인 점수들이 이게 75점까지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변화의 포인트들이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나 재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걸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통해서도 어차피 이거 다 데이터 체크해서 여기 점수를 찍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재무에서 제가 이 회사의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에서 리스크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늘리느냐, 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얼마나 발행해서 요 자본금, 자본금이 늘어나냐,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증자나 이런 것들을 하진 않았었고, 차입금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좀 볼까요? 네, 여기 차입금 보면 연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잘 보이시겠네요. 연간으로 해서 눌러서 보면 여기 내가 차입금이 네, 58억 달러에서 쭉 올라와서 지금 최근에 140억 달러까지 쭉 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략 뭐 한 100억 달러 가까이를 네, 차입금을 지금 늘린 상태고, 지금 현재 요 돈을 이제 유형자산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투자하고 있죠. 여기 유형자산 보시면 네, 유형자산을 보면 최근에 보면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지금 네,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아까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 캐시플로우를 보면 얘 현금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요 정도예요. 그러면 70억, 80억, 90억 뭐 많이 잡아줘야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캐시로 가지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2천억 달러를 어떻게 도대체 조달해서 투자를 할 거냐. 뭐, 물론 이제 1년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은 회사가 이익을 내서 캐시플로우로 유입시키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내려보면 이제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뭐, 잉여활동 현금, 요런 것들을 쓰는 건데,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한 뭐, 100억 달러? 85억 달러니까 요것도 이제 지금 회복이 계속 되겠죠. 되는데 결국은 부족한 부분들이 요 차입금이나 네, 증자를 통해서 아마도 네, 이 유형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한 4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400억 달러 정도를 유형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2천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2천억 달러가 다 유형자산의 100%가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도 가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여기로 투자가 될 거고, 이 설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사실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가는, 쉽게 하면 떡상하는 그 설비 투자를 때려 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 그냥 다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볼 수 없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 그 기로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마이크론 승부수를 던졌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승부수에 내가 동참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기로에 딱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서서 많은 뉴스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우리 투자를 그러면 저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뉴스들,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라든지 또 AMD라든지 기타 AI 회사들의 우리가 어떻게 납품을 계약을 하고 양산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건데, 그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주가가 변동이 클 가능성이 높고, 그런 방향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들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